어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 대선을 겨우 석 달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받았잖아요. 트럼프는 총알이 귀 윗부분을 관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지자 한 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총격범도 현장에서 사살됐고요. 중상도 두 명이나 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트를 보려고 고개를 조금 돌린 덕분에 치명상을 피했다라는 목격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은 펜실베니아에 사는 20살 백인 남성으로 확인되기도 했고요. 평소에 조용한 성격으로 SNS에도 테러 징후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FBI는 단독 범행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특히 급박했던 당시를 담은 사진 한 장이 SNS 등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AP통신의 에번 부치 수석 사진 기자가 찍은 이 사진 이미 각 언론 웹사이트 첫 화면은 물론 월요일자 조간뉴스 신문 일면을 도배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피격 후 건재함을 가시하며 트럼프가 주먹을 높이 쥐어지는 모습. 이거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특히 영화처럼요. 배경에 성적인 미국 국기까지 펄럭이고 있고요. 물론 총알이 트럼프 귀를 스친 게 좀 더 영화적이긴 하죠. 하지만 이 사진은 마치 이오지마 성조기 사진까지 연상시킨다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오지마 성조기 사진, 이거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였던 1945년 2월 23일, 미군과 일본군 간에 이오지마 전투가 벌어진 이오지마 섬 수리바치산 꼭대기에 미 해병대원 6명이 성조기를 개항하는 사진, 이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사진은 20세기 세계의 사진으로도 꼽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피격 후 주먹을 쥐어든 모습, 그 뒤로 성조기까지 보이는 그 모습이 이 이오지마 사진과 너무나 닮아 보였다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서 바이든은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을 듯해요. 이젠 정말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을 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기대를 접어라. 이미 지난달 27일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압승하자 미국 국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발작처럼 뛰어올랐죠. 지난 1일 미국 국채 10년물은 4.475%, 5년물도 4.440 상승했습니다. 이후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이게 48.5, 예측치인 49.1을 밑돈 데다 6월 CPI도 지난해 동월 대비 3% 상승한 데 그쳤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었죠. 덕분에 국채금리도 4%대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월요일 미국장이 열리면 미국 국채금리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파월 등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을 주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PMI, CPI 다 떨어져도 금리 내리는 것은 트럼프 눈치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미 파월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거든요. 바이든을 돕기 위해 금리를 내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 물론 파월이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제 트럼프 총격 사건을 보고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나도 저런 꼴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트럼프가 내세우는 경제정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가 내려야 금리도 내릴 수 있는데 트럼프가 내세운 정책 대부분이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미국 물가는 중국에 좌지우지된다라는 이야기 다들 아실 거예요. 중국 물건이 싸게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 물가는 뛸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 코로나 시기에 톡톡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재미를 붙인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중국 때리기에 본격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이미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하고요.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공언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소비 국가인 미국에서 거의 모든 물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가뜩이나 높은 임금과 팁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요. 미국 임금이 이미 급등하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경제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왜냐, 이 트럼프 때보다 바이든 시대에 이민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서비스업 등의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임금 상승을 어느 정도 저지해 왔다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가 다시 멕시코 장벽을 높이 세운다면 서비스 업종에서 일할 사람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은 더욱 치솟고 팁도 더 많이 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트럼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6명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천문학적인 빚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재정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낙수 효과를 맹신하는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 공약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트럼프 일기에도 부자 감세 엄청나게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깎는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한국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감세 때문에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일어나고 각종 복지 예산은 물론 지방 공무원이나 군인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도 비슷한 꼴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최악인 미국 정부 거의 매년 파산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그래도 막판에는 이게 해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 실제로 파산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는 물론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석권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거든요. 이 미국 대선과 함께 상하원 선거도 이번에 열릴 예정인데요. 만일 공화당이 이 상하원, 그러니까 미국 의회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급증하는 재정 적자를 견제할 세력이 사실상 전무해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두 번째 벌어지는 일, 한국 경제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 때보다 더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신사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한국을 털어왔던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우리 경제를 털어먹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앞서 언급했던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한다는데 우리나라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미국은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탈바꿈했잖아요. 지난해 대미 흑자는 445억 달러, 전년 대비 59.5%나 늘어나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6월 수출 1위 국가도 역시 미국. 6월에 대미 수출은 110억 달러로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쓰고 있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이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고요. K뷰티, K푸드 열풍으로 화장품, 식품도 한몫을 한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같은 데미 흑자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미국의 무역자를 크게 보는 나라, 손을 보겠다라고 엄포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엄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수출이 최대 10%나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중국한다고 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제 미국 수출까지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나라 제품 어디에 수출해야 될까요?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 대기업들도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바이든이 실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보조금 등을 노리고 북미 시장에 전기차, 배터리 투자 등을 늘려왔던 우리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내 투자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만 비상이 걸린 게 아니죠. 우리 국민들의 지갑도 더 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공약, 그리고 트럼플레이션, 이걸로 미국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특히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게 되면 이것과 연동되는 우리나라의 은행채 금리, 이것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대출 금리도 이와 연동되잖아요.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즉, 대출이 있는 분들 지금도 부담스럽겠지만 만일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는 여럿 있을 듯해요. 일단 바이든이까지 완주할지 이거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미 교체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사건을 계기로 바이든이 결단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가 이오지마 전투의 성조기 개항 장면 이런 것까지 연상시키게 됐잖아요. 이를 본 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한다고 반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에서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 에이, 무슨 미국에서 내전이야? 말도 안 돼.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세계 최대 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 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레이 달리오가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내 자본주의가 빈부격차를 극심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기름을 더 끼얹을 것이다. 그래서 내전이 실제로 발발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이 160년 만에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무려 35%에서 40%나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에이, 이거 믿을 수 없어. 믿기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지난 4월 미국의 박스 오피스 1위 영화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시빌워입니다. 시빌워. 미국에서 11호 하면 앞서 얘기 드렸던 남북전쟁 이걸 가리키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그린 건 미국의 과거 남북전쟁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전쟁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여기선 이렇게 가상하고 있어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주가 서부군으로 연합해서 미 합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시도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거든요. 이에 대해 미 합중국 대통령은 강경 진압을 명하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 살짝 비친 대통령의 모습이 트럼프와 매우 닮아 있어요. 아무튼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해 트럼프를 닮은 연방 대통령은 서부 연합을 반역자라고 칭하면서 와, 이 강경 대응이 너무 지나쳐서 민간인에 대한 공중 폭격은 물론 끔찍한 사살까지 자행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 상상이긴 하지만 정말 실감나고 현실과도 오버랩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총격 사건으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크게 오르면서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졌고 무역 전쟁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출 이자는 치솟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텐데 현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각자 도생해야 할까요?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연대를 통해 함께 살아남을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